제주 4.3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재심이 이어지고 있죠. 최근 4.3 재심과 관련해 주목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고 한상용 씨에 대한 사연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4.3 재심과 관련해 최근 주목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4.3의 광풍이 몰아치던 1949년 성산읍에 살던 한상용 씨는 남로다원을 도왔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주와 광주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 출소하고 제주로 돌아온 한상용 씨. 고문 후유증으로 제대로 생계 활동도 하지 못한 채 고통받아 오다 2017년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한상용 씨는 취중이면 가족들에게 4.3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고는 했다는데요. 최근 유족이 아버지가 고문으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상용 씨의 경우 아직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아 4.3 특별법상 희생자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4.3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일반 재판 수용인 피해자의 첫 재심 청구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네, 고 한상용 씨에 대한 사연 보셨는데요. 4.3 관련 재심과 이번 사건에 대해 이정원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재 제주 4.3 관련 재심은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을 통해 진행이 되고 있는데 4.3 특별법상 직권재심 또 특별재심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은 그 제주 4.3 특별법이 2021년 3월 전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절차입니다. 네. 이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절차인 재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요. 일반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재심 사유가 있어야만 재심이 인정되고 또 신문기일에 또 출석해서 피해 사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재심이 도입되면서 이 서면 심리 절차를 통해 신문기일 없이 신속하게 재심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공판기일 당일에 한 번에 이제 무죄 구형부터 무죄 변론 그리고 선고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주 신속하게 재심 결정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대상은 각각 어떤 분들입니까? 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특별재심은 제주 4.3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직권재심은 군사재판 수용인을 대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제14조에서는 특별재심 대상자를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로서 4.3 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심을 위해서는 수용인 중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우선 특정해야 하는데요. 이 제주 4.3 특별법상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을 의미합니다. 네. 네. 이 직권재심의 대상자인 군사재판 수용인은 1948년 민 49년 두 차례 불법적인 군법회의에 해부되어 수용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4.3 희생자를 말합니다. 이 군법회의의 경우에는 피해자 규모가 현재 2,530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야기해볼 한상용 씨의 경우에는 아직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특별법상 재심 대상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상용 씨의 유족들은 제주도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4.3 특별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서 4.3 희생자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특별재심 대상자는 우선 희생자로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한상용 씨는 특별재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또 직권재심 청구 대상도 있는데 네. 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사재판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상용 씨와 같이 일반 재판을 받은 경우는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상용 씨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 재심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또 재판부가 재심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심 청구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랑 재심 사유가 인정이 돼야 되고 또 424조에서 정한 재심 청구권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판결문, 그다음에 공판 기록, 수사 기록 등 확보를 해야 되고 또 70년 전에 오래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좀 사실 어려운 일이죠. 또 판결무상 피고인과 재심 대상 청구권자가 동일인이다라는 것도 입증을 해야 되고요. 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이제 고문, 그다음에 불법 구금과 같은 불법 폐의가 있었는지도 이제 전부 다 재심 청구권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4.3 관련 희생자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직권재심이 청구된 박화춘 할머니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박화춘 할머니는 1948년 군법 폐의에 해부되어 내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군법 재판 피해자입니다. 네.
이 박한춘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피해가 될 때가 평생 4.3 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오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4.3 희생자로도 결정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4.3 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관련 언론 보도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자신도 4.3 피해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박한춘 할머니의 경우는 금법회의 수용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직권재심 대상자입니다. 사실 이 사례는 희생자 결정이 없는 생존 수용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에 의해 직권재심을 청구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이 경우에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박한춘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사실 피해자라는 상규를 숨겨왔기 때문에 4.3 희생자는 아니시죠, 아직은. 네. 네. 그러다 최근에 제주 4.3 평화재단에서 추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할머니의 이름이 군사재판 수행인 명부에 기록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군사재판 수행 명부에 이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재심 대상에는 해당되고 이 합동수행단에서는 4.3 희생자는 아니지만 생존 수용인 박한춘 할머니가 95세의 고령이시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명예를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사실 우선적으로 이례적으로 이 한 명에 대해서만 직권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 재판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쯤에는 직권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정원 변호사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세요?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재심 결정을 위해서는 불법 부급이나 고문 같은 불법 행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군법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가 명백합니다. 다만 일반 재판의 경우에는 사실 불법적인 그 부분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우려도 있고요. 네네. 네, 좀 비교 사례를 보자면은 지난 2019년에 일반 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도항 씨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서류나 같은 물적 증거는 없었지만 재심 청구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지고 재심 개시를 폭넓게 고려해서 재심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무죄 선고까지 나왔죠. 2019년 당시 재판부는 70년이 넘은 과거의 일에 대해 재심 사유를 엄격하게 따질 경우에는 자칫하면 재심 제도의 이유나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며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김도항 할아버지는 이제 생존 수용이기 때문에 직접 진술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좀 다른 경우 아닌가요? 아마 그런 점이 차이는 있으나 이 당시 내려진 무죄 선고의 좀 이유를 고려한다면은 한성용 씨 재심 사건의 경우에도 사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한상용 씨에 대한 이제 재심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희생자 인정을 받지 못한 일반 재판 피해자로는 첫 사례가 되는 거죠. 네, 희생자로 인정되지 않은 일반 재판 재심 청구는 사실 최초인 사례인 거죠. 네. 사실 일반 재판 피해자의 경우는 직권 재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재판 준비를 해야 되고 재심사유 입증을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사실은 그 재심 청구의 문턱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만약 한상용 씨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향후 일반 재판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선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한상용 씨 유족들이 희생자 신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희생자 인정을 받게 되면 직권재심이라든지 특별재심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네, 추후 희생자 인정을 받게 되면은 특별재심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재심 대상에는 해당됩니다. 특별재심으로. 네. 다만 여전히 직권재심은 해당되지 않아서 합동수행단이 아닌 유족회나 유족의 그 개인이 소송을 수행해야 되는 좀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일반 재판 수용인을 직권재심에 포함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지난 8월에도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는 그 일반 재판 수용인도 직권재심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지금 하고 있으며 또 김한규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에 의로 지금 현재 일반 재판 수용인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로 포함하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조만간 일반 재판 피해자도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이죠. 혹시 또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특별법 개정 이후부터는 이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인 이제 재심 청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판결도 빠르게 나오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 재판 피해자의 경우에도 좀 이런 직권 재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서 그들에 대한 좀 명예 회복이나 보상이 좀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또 피해 보상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하루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